제가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책은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언박싱하면 약간 더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현타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을 꼭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쩌다 보니 언박싱입니다. 네, 오늘은 여성의 날이고요. 3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책을 사야겠다 싶어서 샀는데 뭐 미리 볼 것도 있고 그래서 샀는데, 네, 여성의 날이다 보니 이제 그런 책도 있고 다른 책도 있고 그렇네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 구겨졌어.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아프다. 이번 책 구매에서 제일 보고 싶었던 책입니다. 네, 여자만의 책장이라는 책이고요. 여성의 날 기념으로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약간 구겨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치. 그치. 또 잘한다. 엄마 이거 읽기하는 거 보고 있을 거야. 네, 뭐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자만의 책장이고 이 출판사는 신사책방이군요. 신사책방에서 출간을 하신 거고, 부제는 여성의 삶을 바꾼 책 50이라고 되어 있고, 데버라 펠더가 쓴 책이네요. 네, 보라색이 참 예쁩니다. 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데버라 펠더는 소설가와 잡지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문학 및 여성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요. 10여 권의 책을 펴낸 작가로서 여성의 색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성들, 뭐 이런 여성사 관련 서를 쓰셨고, 다이애나 로슨과 세상을 바꾼 50명의 유대인 여성들이라는 책도 같이 쓰셨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책을 많이 쓰셨군요. 그리고 이제 박희원 번역가가 번역을 하셨고요. 좀 목차 잠깐 살펴볼게요. 겐지 이야기가 여성 작가였군요. 겐지 이야기 무라사키 시키부, 여성들의 도시, 여권의 옹호, 뭐 이런 책은 사실은 많이 아는 책이니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다른 건 그래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조지 엘리엇, 레프 톨스토이, 남자잖아요. 이거는 뭔가 여성의 삶을 바꾼 책 50이어서 남성 작가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겐지 이야기를 쓰신 분이 여성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무심코 그냥 남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여성들이 써왔던 책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백래쉬 같은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나오미 울프 책,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브리짓 존스의 일기, 이런 책도 있군요.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여울 작가님이 여성 롤모델의 보물창고라는 추천사를 했고, 여기에 여자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그 방에는 여자만의 책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무나 맞는 얘기죠. 사실은 여성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뭐 혼자 사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가정을 가지신 분들, 특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양육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나마 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책장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 또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투쟁적인 일이라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도 또 재밌게 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성들이 그런 책일 것 같고, 너무 예쁩니다. 네, 여자만의 책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책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책은, 경성에서 정월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나혜석 지음이라고 돼 있어요. 나혜석 여성 화가 지식인 나혜석이 그린 여러 정체성의 나날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고요. 나혜석에 대해서 쓴 글이나 뭐 비평, 뭐 신여성에 대한 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거고,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에 나혜석 평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책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혜석이 예전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어머니로서 모된 감상기라는 또 유명한 글이죠. 아이를 낳고 나서 썼던 글도 있고, 그리고 이용고백장, 뭐 이 글들 너무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 화가로서의 글은 제가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독신자로서 살아가는 신생활에 들면서라는 글까지 이렇게 나혜석의 글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책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잘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혜석에 대해서 얘기한 다른 책들이랑 함께 좀 읽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희진 선생님 그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나혜석 얘기를 좀 했던 걸 재밌게 들었었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네, 경성에서 정월이었습니다. 이일상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네, 경성에서 정월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분해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제목을 보자마자, 이거 사실 나온 지는 오래된 책인 것 같던데, 뭐 산토리 악의상이라는 걸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읽어보면 장난감으로 변신하는 쓰레기, 흙으로 되돌아가는 로봇, 시체가 되는 고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무한성장의 허상을 벗어나 분해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새로운 철학, 이렇게 돼 있고요. 후지하라 다스시라는 홋카이도에서 태어나시고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환경연구학과에서 인간환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도쿄대학 인문과학연구소, 도쿄대학 대학원 농학 생명과학연구과를 거쳐 현재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고, 농업기술과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고, 음식사, 상사, 환경사, 독일현대사를 가로지르며 활발한 저작 및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음식인문학이나 뭐 환경학, 뭐 생물학 이쪽에 관심 있는 거는 채널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어쨌든 음식을 비롯해서 이런 걸 좀 연결하는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일본 이론가들의 약간 특유의 조금 뭐랄까 독특한 분위기? 이런 분해의 철학이라는 이 네이밍도 그렇고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 예전에 뭐 시민과학자라는 개념 같은 것도 좀 생각나고, 뭐 이분이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그런 개념도 그렇고 좀 새로운 개념들을 조금 열어가는 그런, 물론 제가 몰라서 그런 거겠죠. 제가 몰라서 그런 거겠는데, 이런 것도 너무 흥미로운 제목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역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읽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이것도 뭔가 포스트 휴머니즘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스트 휴머니즘 청소군요. 요새 제가 읽는 것이 다 그러네요. 숲은 생각한다는 이제 브리노 라트로 저희가 읽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청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4월의 책에서 나온 청소고요. 제가 이런 게 요새 계속 보이나 봐요. 사실 청소인지까진 몰랐는데 평소에 눈여겨보던 책을 골랐더니 포스트 휴머니즘 청소에 적혀 있는 책이었다, 그런 거고요. 사실 그런 것까지 막 보고 막 주문을 하진 않기 때문에 생산과 성장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상, 버려지고 폐기된 것 속에 풍요로움이 흘러넘친다 라고 합니다. 또 요새 또 쓰레기가 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청소 아저씨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청소 아저씨 소제목이 요새 쓰레기 아저씨가 유명세를 좀 타고 계신데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어쨌든 분해의 철학, 후지와라 다스시, 그리고 박성관 님이 옮기신 책입니다. 박성관 님은 과학책도 많이 옮기셨고, 네, 중동태의 세계, 이런 책도 옮기셨군요. 네, 이것도 읽으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해의 철학이었습니다. 매거진 B를 샀고요. 매거진 B는 브랜드와 관련한 책인데, 제가 잡지를 별로 안 읽는데 갑자기 읽고 싶어졌어요. 유튜브에 대한 거여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건 2020년도에 발행이 된 거군요. 네, 어떤 내용 있을지. 매거진 B는 전 세계에서 찾은 균형 잡힌 브랜드를 하나에 하나씩 소개하는 광고 없는 월간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어쨌든 유튜브라는 이 브랜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런 책을 자주 안 읽을 것 같지만 자주 읽습니다. 네, 자기계발서도 어디 가서 읽는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많이 읽고요. 네, 어쨌든 이런 책도 제가 또 필요한 공부를 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좀 보기 위해서 볼 때가 있고요. 네, 유튜브 관련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오랜만에 읽는 잡지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산 거는 스캡틱을 샀어요. 스캡틱을 오랜만에 샀는데, 제가 잡지를 잘 못 읽어가지고 사실은 이 잡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물론 많은 잡지를 읽긴 하는데 좀 약간 그냥 단행본을 읽을 때와는 조금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저의 특징인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번은 아니고 이미 다른 다음 책이 나왔던데,
발행은 6월에 되었군요. 2023년 6월에 되었군요. 작년에 발행된 거네요. 근데 이제 제가 AI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요즘? 너무 막 빠르게 지금 막 다양한 기술들이 막 나오고, 뭐, 저도 영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돈을 버는 건 주로 영상을 만들어서 벌거든요. 본업에서. 근데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요즘 막 그런 소라라는 AI가 또 말이 많았죠. 얼마 전에. 그 거의, 그 명령어만 넣으면 거의 막 엄청난 고퀄의 영상이 나와서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 만드는 사람들 다 망했다. 뭐 이런 유튜브 뭐 이렇게 컨텐츠도 보고 그랬었는데, 뭐 이런 미디어가 사실은 되게 기술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보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쫓아가고 막 이용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술의 변화를 막 쫓아가는 게 거에 약간 시큰둥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변에 봐도 영상 할 줄 아는 분들이 오히려 유튜브 같은 거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저도 오랫동안 무슨 유튜브야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AI의 기술이 이제 우리의 먹을거리를 위협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딱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편해지는 부분들이 좀 더 있겠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이런 무한정의 기술이 지금 막 확대되고 있고, 엄청난 컨텐츠, 엄청난 기술적인 소스들이 이제 막 앱으로서,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이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고, 생활에 쓰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AI 관련한 기술들이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좀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샀고요. 생성화 AI 시대라는 스케치 작년에 나왔던 것을 사보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성화 AI. 요즘 막 미드저니로 이제 만든 이미지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미지도 나와 있네요. 재밌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을 정리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의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또 아니거든요. 고도의 기술이라고 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기술 혹은 뭐 미디어도 그렇게 발전하고, 그런 기술 안에서 좀 어떻게 좀 중심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쉼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 막 배우는데도 물론 저는 뭐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우리 생각들도 이 기술에 대한 생각 자체도 조금 정리하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요거를 또 이런 식의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책은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요새 물론 많은 책을 읽고 있긴 한데, 이 데보라 리비의 또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해서 데보라 리비 복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데보라 리비의 책이 나왔으니 난 일단 이걸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새 책을 사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을 안 샀어요. 데보라 리비 신간을 안 사고 지금 그래서 복습을 하고 있다가 약간 힘이 빠진 상태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애면 언니들에서도 한번 다뤘던 책인데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요. 여러분 데보라 리비 신간 나왔다니까 많이 사주시고 이것도 많이 사주시고 우리 또 생활자서전 생활자서전 시리즈 또 있죠. 살림 비용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갑자기 데보라 리비 네 데보라 리비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또 오프라인 책방에서 또 산 책이 있어요. 2권인데 소개해드릴게요. 한 권은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32가지 생물학 이야기 라는 책이고요. 사람과 나무 사이에서 나왔고 이나가키 히데히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이나가키 히데히로를 되게 좋아하는 식물학자고 저희 애면 언니들에서도 몇 권 다뤘었죠. 싸우는 식물이랑 뭘 다뤘었지? 아무튼 네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요즘 세미나를 하러 홍대에 가는데 홍대 간 김에 네, 영풍에서 구입을 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2번째 책은 역사가 묻고 생명과학이 답하다 라는 책입니다. 호모사피엔스에서 트랜스휴먼까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10가지 키워드라는 책이고, 사실 이 책에 대한 그런 지식은 사전 지식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냥 이 제목에 끌려서 샀어요. 그래서 생명공학이라는 부분, 생명과학이라는 부분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알고 싶어서 샀고요. 전주홍이라는 분자생리학자 분이 쓰셨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로 분자생리학 연구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호기심과 교차적 아이디어가 혁신적 과학 연구의 밑거름이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고요. 지은 책으로 과학하는 마음은 들어본 것 같네요. 네, 의학과 미술 사이 이런 책들도 쓰셨다고 합니다. 네, 좀 표지가 사고 싶게 생기지 않나요? 네, 묻고 답하다 시리즈라고 해요. 묻고 답하다 시리즈는 이런 시리즈가 있네요. 역사가 묻고 화학이 답하다. 역사가 묻고 지리가 답하다.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소설이 묻고 과학이 답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학문의 즐거운 대화라고 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약간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게 되게 지식을 편집해서 알려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잠깐 잠깐 목차를 좀 볼까요?
목차를 보면 아기를 디자인할 수도 있을까? 뭐 우월한 유전자란 존재할까? 영혼은 어디에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을 또 알려주시는 것 같고, 사실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는 뭐 어렴풋하게 생각하기로 되게 많은 인간의 생명과 생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의, 자연적으로 인간이 한다고 느껴지는 행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황우석 사태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되게 아주 문제가 컸던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논의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걸 조금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런 지식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나가키 대로 얘기를 좀 잘 안 한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나가키 대로에 대해서.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농학 박사이자 식물학자, 농업생태학, 잡초과학, 농업연구에 종사하면서 저술과 강연으로 대중에게 식물의 위대함과 매력을 일깨워주고 있다. 1968년생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잡초생태학을 전공하셨고요.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이 책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싸우는 식물, 재밌어서 밤새 읽는 식물학 이야기, 풀들의 전략,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 식물 도시 에도의 탄생, 도시에서 잡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식물학 책을 내고 계신 분입니다. 너무 다 그래도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재밌어요. 저희가 또 애매한 언니들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팟캐스트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렇게 큰 잠깐만, 잘 안 보이는데 치워야겠어요. 네, 무슨 무엇이나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되어 이것 때문이구나. 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왜 큰가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알라딘에서 펀딩을 하길래 참여를 했습니다. 없는 살림입니다. 참여를 해서 짜라라 이렇게 불필요하게 큰 속상하네요. 네, 제가 또 산 비정성식 각본집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고요. 네, 참 아름답네요. 글 항아리에서 나왔군요. 어떻게 이런 멋진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 허샤오시엔 감독, 이게 예전 이게 몇 년대일까? 60년대. 허샤오시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허샤오시엔 감독님의 각본집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사실은 20대 때 봤던 영화들이 이거 뭐 제가 그 전에 나온 물론 저 20대 때 전에 나온 영화긴 하지만 그 20대 때 호시아신 감독님이에요. 저한테는 감독이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감독님 영화는 좀 뭔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었어요. 중요한 영화들 그때 봤던 영화들이 되게 저한테 중요했고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20대 때 보는 영화나 뭐 그런 때 읽는 책 이런 게 사실 중요하죠. 물론 10대 때 읽어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한참 좀 세상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나이에 또 접하게 되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이후의 삶을 좀 좌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영화이기 때문에 펀딩에 참여했고요. 뭐 이렇게 추천사도 있고 네 스틸도 있고 뭐 이렇네요. 네. 소중하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터도 같이 왔는데 포스터는 제가 적절한 곳에 잘 붙여서 보도록 하고요. 한국에서 출간을 할 수 있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구입한 것들 비정성씨 각본집은 저희 집에 도착한 지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냥 겸사겸사 같이 뜯어봤고요. 예. 이렇게 또 샀다. 구입하였다. 책을 꼭 읽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죠. 네, 어쨌든 재미있게 또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약간 여기 이 언박싱 하면 약간 더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현타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박싱 영상이었고요. 재밌게 또 읽어보고 또 여러분한테도 나눌 수 있는 감상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없지만 저한테는 아직 없는 책이지만 데보라 리비의 신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저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네, 좋을 것입니다. 당연히 네, 사야 한다. 데보라 리비 읽어야 된다. 이것도 읽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선생님. 선생님. 여자. 똥강아지. 이뻐라. 똥강아지. 아이고.